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대만의 지방선거에서 이 원전 존폐를 문제를 걸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원전 폐기를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돌려야 한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발전소 수가 훨씬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기인데 여기에 따른 이것을 한국과 똑같이 지금 현재 집권당이 선거 공약에서 원전 폐기를 공약하고 집권해가지고 폐기를 해보았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일어났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국민투표에 걸었더니 원전 폐기를 폐기하는,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또 한국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와 야당이 일제히 정부를 향해서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만 사례는 우리와 다르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6일 어제 성명을 통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애교협 이때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상당히 기네요. 줄이면 애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 화학 분야 전국 57개 대학 교수 210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인데, 이 원자력 학회와 애교협은 지난 19일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9.5%가 원전 찬성으로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충 이 조사가 맞는 것 같아요. 갤럽에서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하는 게 69.5% 똑같이 나왔습니다. 반대가 25%니까 현재로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면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원전 백지화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및 에너지특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국민투표 사안이냐 하는 데는 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안보와 관계되느냐? 저는 관계된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에너지의 약 30%를, 발전의 약 30%를 담당하는데, 더구나 여기서 생기는 뭐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원자폭탄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핵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재처리를 해야 하고 하는 과정이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원전을 백지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에너지는 안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 사안으로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이면 질 것이 뻔한데 붙일 리는 없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국민에게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법은 이겁니다. 끝까지 국민투표를 회부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2020년 4월 총선 이제 1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머지 않습니다. 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를 사실상의 원자력 발전 존폐를 묻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각 정당의 원전에 대한 방침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찍고 원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권 여당을 찍는 식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집권 여당에 극히 불리한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정치권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정치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봐야 되죠. 국가의 운명이고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압박했을 때 아마 이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는 이 정권 내의 반성도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코너에 몰려야 자기가 갔던 길을 고치지 설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국민의 여론이죠. 따라서 2020년 총선의 가장 큰 주제를 원전이냐 폐기냐 원전이냐 폐기냐 라고 걸고 선거운동의 초점을 거기에 다 맞추는 이런 전략이 원전을 찬성하는 70%의 국민 그리고 야당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원전 폐기 정책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 헌법 위반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은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한 5, 6년, 많이 걸릴 때는 한 10년 걸립니다. 그럼 그걸 폐기하는 절차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아무런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작년에 연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것은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근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보면은 이게 공사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냐 하면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2008년에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이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에너지 공급자, 수요자 모든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하고 공개 토론하고 워크숍을 여러 번 가지고 드디어 2008년 12월에 전기사업부에 의하여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형 원전 APR 1400을 도입하는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 계획이 확정됩니다. 계획이 확정될 때 가지고 공사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2013년 그로부터 5년이 흘러가지고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2014년 1월 14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에 따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영해가지고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낮추기로 결정을 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또 밟아가지고 드디어 2016년 6월 27일 한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한 38개월이나 걸린 심의를 거쳐서 원자력 안전법 10조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를 받아 다음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8년 걸렸어요. 이런 8년 걸린 이 5호기, 6호기 등등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 행사에서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켰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희생시켰으면 죽은 사람이 있든지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가지고 뭐 불구조가 됐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사능 유출 사고는 한국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 최고다. 최고로 꼽히는 느닷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다. 이런 왜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경주 대지진이라고 했습니다. 경주 지진이라고 해야지 대지진이라고 하면은 당산 대지진처럼 수십만이 죽는 정도로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경주에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는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건 전부 다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조작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선동하면 됩니까? MBC의 광우병 선동을 연상시킵니다.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 연설을 할 때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기술자였습니다. 노심 멜트다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던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일반인이 죽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연설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또 연설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원전 주변이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비교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곳과 일어난 곳, 안전한 곳과 불안전한 곳을 등가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수학적으로도 맞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게 엉터리다. 이런 주장이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에도 맞지 않는 문제는 이런 허위 사실에 기초한 원전 폐기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추진하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작용이 매일 신문에 납니다. 매일 태양광 부작용, 특히 태양광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 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 자연 파괴, 그리고 원전 가동을 축소하니까 석탄 발전소를 더 돌려가지고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가 더 증가한다는 통계, 새만금에다가 원전 2기 정도만 지으면 될 걸 가지고 수천만 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이런 정책 등으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끝내려면은 역시 국민들의 의사로서 끝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방식의 문제 해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민주정부고 다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 아니면 총선을 통해서 결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의 구호를 이제 원전이냐 폐기냐, 원전 지속이냐 원전 폐기냐로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이 심판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아이디어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